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대내외적인 이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 켠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코스피가 조금 더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연 고점 돌파했습니다. 전일 대비 1.26% 상승하면서 3,26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한 82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약 후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감으로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 형성하는 부분 포착할 수 있었고요.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장에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죠. 외국인이 6,600억,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1조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점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미국의 기술주와 이 브로드컴의 이 상승의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 미국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장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연간 승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부 허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동조화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 쪽에 이 CXL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D램 공급의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CXL 관련주들이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5%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증권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상황이죠. 어제 장 마감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언급들이 나오면서 10억 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증권 관련주들 특히나 상상인 증권이 21%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0.63%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에코프로, BM, 펩트론, 에코프로가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보합권, 알테오제는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코리아 서키트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 15%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증권주, 지주사 관련주 오늘장에서 상승률 상위단에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사면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면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최초로 이 고화중 관련된 이거를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자율주행 로봇 개발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29.99%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원익홀딩스, 젠백스, 신텍, 하나마이크론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기대감이 나오자 이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연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60선 연 고점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또한 연 고점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일단은 정책 관련된 홍풍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소멸이 될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안 나올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너무 잘 읽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 팬이 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식올림픽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전략 잘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가져갔고 로봇, 증권, 조선 기자재까지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최대한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내일 또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종목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교육방 오셔서 또 내일 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하면서 내 계좌를 계속해서 좀 불려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도 읽으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략할 만한 눌림목 기법을 이용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증권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을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 시간대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맞아요.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조선 섹터가 10시 이후서부터 사실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성장주로 분류되는 로봇주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오전장과 오후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올라간 종목 얘기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현대임스. 예, 일단 사실 많은 분들이 조선 기자재가 워낙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주들이 현재의 시장 장세에서 대장주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을 내가 접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조선업종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작펀드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뭔가 여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뭔가 토론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HJ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쪽서부터 빠르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줬었고 그리고 오전장에 사실상 한 10시, 9시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기자재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매물들을 상당히
좀 심화되는 그런 이제 물량들을 좀 출회를 한 상황들이어서 단기적으로 이 내용들이 좀 풀리기 전까지는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나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약간은 뭔가 그동안에 좀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 자체가 약간은 좀 식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번 주에 CPI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FOMC예요.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뭐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미 바다 건너 미국 같은 경우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IT 쪽,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꼭 굳이 조선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뭔가 좀 여건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네. 굳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 키 맞추기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런 네. 종목에 일단 1차적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타이밍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관망을 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제 노이즈로 발생이 됐었던 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네. 뭔가 이런 이제 불협화한 부분들이 네. 좀 봉합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탄탄해요, 사실은. 네. HD 계열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HD 계열사 자체에 대해서 MRO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HD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수주 물량들도 탄탄한 상황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다소나마 좀 불안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점 공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힘스 관련된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한미 투자펀드 협상이 교차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오전 장에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노이즈가 좀 봉합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금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언제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면 우리가 그래서 눌림목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장중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장중에 종목들 뉴스가 나오는 대로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주도 잡아보면서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도 어떤 종목 포착해야 될지 알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죠. 눌림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 또 현 시점에서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은 시장이 좋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또다시 대두될 때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교육방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시장 속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잡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으로도 그렇고 교육방 내에서도 이 장 중에 좋은 종목을 워낙에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스마트 눌림목 기법에 좀 근간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읽으면서 이걸 이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저는 배워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처음에 좀 잘 익혀 두시게 되면 뭐 계속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상황들이 되든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아니면 지금과 같이 거의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 9월 9일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 장세잖아요, 사실. 박스권 장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네,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도대체 어떤 국면에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이슈 포착하는 거고요. 이슈 포착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뭐 눌림목이라든지 그리고 각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타점들을 찾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매를 종결을 시키는 매도 타점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수익 매수, 눌림목 부분들을 우리가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앞서서 우리 뭐 현대임스 이야기했듯이 조선주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세상 좋은 종목이 조선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정점을 딱 찍자마자 조선 섹터, 조선 기자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일제히다라고 그랬어요. 소위 얘기하면 10시에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점에 사버린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딱 꺾이자마자 어떤 종목군들 가기 시작했나요? 로봇주 가기 시작했죠. 그다음 반도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원전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서부터 원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또 바닥 지키면서 또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장세잖아요, 지금. 박스권 장세는 기본적으로 대장주의 부재가 기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 주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이 섹터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거죠.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수급 주체들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좀 잘 기울이시게 되면 어떠한 장세가 오더라도 우리는 수익 매수를 통해서 수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 8시도 그렇고요. 화요일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8시에도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늘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 제가 다 세워드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도 신청을 하시고 저의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소부터는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예제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한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0시를 기점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 한미 협상 관련해서 교착 상태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건데 만약에 오전장에서 조선 기자재주들을 샀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물린 케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슈도 파악을 해야지만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이 종목 가운데 타점까지도 다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근데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일도 많다 하시는 분들 사실 혼자서 이런 이슈도 파악하고 뭐 종목 가운데 타점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장 속에서 나오는 뉴스들 누구보다 발빠르게 교육방에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좀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방 있으면서 한번 내일 시장에 장중에 한번 든든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시장의 시나리오도 읽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장주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 뭐지잖아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설명은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법 자료집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알차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자료까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시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이 이용하시는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까지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자료집 무료로 혼자서도 공부 가능하도록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화요일 딱 50분만 나오시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 얼굴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 8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같이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셨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한 주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화요일 주식 올림픽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또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좀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하는지 이 예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림픽 종목의 선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셨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꼭 올라가야지만 시장이 재밌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박스권 장세에서는 상당히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게 장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매매 패턴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좀 잘 접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액티브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박스권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스마트 눌림목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ABL 바이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과 관련해가지고 빅파마와 계약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시작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의 4대장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슈는 알죠?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7월 23일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인데 급등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언제든지 주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둔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오버슈팅을 한 상태에서 주가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ABL 바이오 올라갔다가 1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검은색 선을 보시면 알아요. 이 라인이 뭐다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 대한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검은색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된 거죠. 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으로서의 가격대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요. 자,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이 가나요? 자, 기술적인 분석들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가야 돼.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2,000 종목이잖아요. 찾아오면 몇백 개가 나옵니다. 찾아오면 몇백 개가 나와요. 그 몇백 개가 다 패턴에 맞으니까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도대체 이 ABL 바이오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 이후서부터 뭐예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ABL 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그리고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ABL 바이오가 추세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 TLB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15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7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올릭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 움직이죠. 그죠?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이후에 소위 얘기하게 되면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이 부분들 자체가 뭘로 바뀌었다?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한 차례 정도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는 무너지지 않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까지 레벨까지 딱 들어서게 되면 이 TLB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은 이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TLB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특히 기판,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XL 이야기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기판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20일선을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그냥 홀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현재 박스권 장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이는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해주고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또다시 밀렸는데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네. 거기다가 또 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네. 매수. 또 수익 내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일단은 좀 버텨볼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슈 뜨면서 또다시 급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종목을 가지고도 수차례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미약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목표가 달성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밀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밀렸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주들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악재 이전에 가장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죠? 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단기간에 너무 달린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주들하고 같이 쿵착쿵착 해가지고 시장 끌어올렸던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안 가고 조선주도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밀린 거에 대해서 악재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한미약품을 일주일 동안 왜 시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줬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저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사이드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좁혀진 상태에서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비만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끌어올려 봤잖아요. 그럼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꼭 굳이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아닐지언정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눌림목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시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해도 이런 종목들 찾습니다. 무조건 찾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좋죠. 근데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제가 7월 22일 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7월 12일까지 해서 30% 정도 수익 내고 마무리를 졌던 그런 종목들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에코프로비엠 개별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의 외부적인 영향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리튬 가격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가 밀리죠, 당연히.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 2년, 3년, 4년 가져가가지고 주식이 답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먹는 게 가장 최고다. 아셨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눌림목 매매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어가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크로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달 초반에 저와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뭐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던 종목이에요. 1차적으로 도파할 때 수익 내고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저항 라인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이 교차점. 이 교차점에서 또다시 트레이딩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이 짧은 구간 동안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 냈으면 20%밖에 안 나오는데 이 모든 마디를 다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그럼 수익 안 나는 종목이 어디 있어? 라고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황된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때려잡아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섹터가 강한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를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이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눌림목 패턴 공식은 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들 보시게 되면 어디서 나오죠?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임의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들 뭐 소림사도 아니고 건법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 태동이 되고 나서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패턴이에요. 이것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나가지고 설명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오 백년사에 늘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저희 교육방에 들어와 계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러한 매매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게 승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1차 상승 나왔죠. 조정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요 구간에서 좋은 종목은 한 번에 안 꺾여요. 다시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받죠. 이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통한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예요? 이 구간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핵심은 요 쉬어가는 구간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눌림목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이죠, 여러분들. 자, 하나오션 최근 들어서 주가 너무 좋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상태에서 주가 조정받죠. 근데 어때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5일선, 20일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 말은 되게 쉬워요. 5일선, 21선 자, 교차점이에요. 눌림목이에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쉽죠라고 해서 쉽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하나오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 이슈, 내러티브 이게 뭐가 형성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드리고 자, 조정받았으면 조정을 마무리하는 이벤트가 뭐가 있는 건데 명분이 뭐가 있는 건데 모멘텀이 뭐가 있는 건데 이거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따라 붙어야 돼요. 주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HA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렸냐면 이거 저희가 초반에 얼마대에서 잡았냐면 8,000원대 잡았습니다. 8,000원대에서. 이 8,000원대가 잡았던 때가 언제냐면 협상 전이었어요. 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HA중공업이 8,000원대에서부터 MRO 카드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HJ중공업과 중소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진중공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거 HJ중공업 10년짜리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17년도에 97만 원인가 그랬어요, 고점이.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진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에 매물대가 남아 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 HJ중공업에 물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탄력들만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빵 치고 그러면은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밀릴 때도 여기서 들어왔던 새로운 사람들은 이 구간대에서 오늘 10%가 빠진다 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어요.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오늘 뒤늦게 쫓아 들어간 사람들만 타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일 만약에 조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는다? 이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됩니다, 이거.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요 타이밍들이 나올 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들이 도대체 뭔데? 이것들을 체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눌림목을 보여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도대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패턴들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에요. 자,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HJ중공업 볼게요. 자, HJ중공업 2구간하고 우리 기술의 2구간하고 유사하죠? 섹터만 달라요. 우리 기술은 뭐? 원전. 그런데 우리가 조선주가 달리기 전에 원전이 뛰었죠. 근데 원전이 두사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갈 때 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붙었던 종목이 뭐였어요? 우리 기술이에요. 이거 우리 기술 저희 교육방에서 딱 한 달 유지하고 있었는데 120% 나왔습니다. 수익률. 간단하죠,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이유. 섹터만 다르고 종목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거의 끝자락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목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땠어요? 기판 종목들 되게 좋았죠. 엄청 좋았죠. 뭐 갔어요, 여러분들? TLB 갔죠. 심텍 갔죠. 그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이런 거 갔죠. 근데 하부에 걸려있는 코리아 서키트가 안 갔었어요.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게 되면 저점 높인 상태에서 잠깐만 박스권 상단 돌파시켰네? 섹터 분위기 나쁘지 않네? 돌파 이루어지잖아요. 대충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와 눌림목을 형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시장이 상승을 해도 수익 나고요. 횡보를 해도 수익 나고요. 설령 우리가 FOMC에서 금리나 B컷이 됐든 25bp가 됐든 과연 시장이 상방으로 환호할 건지 아니면 잠깐만 경기 둔화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올지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찾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교육방에서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제 내공을 모두 담아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이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9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을 한번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해도도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료집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 전문가님과 딱 화요일만 만나는 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또 열고 있습니다. 8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일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장주,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우리 온라인 방송까지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오늘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도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종목 가지고 나왔고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또 중복이라서 사실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랑 겸 또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CMS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CMS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운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오질 못해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업사이드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딱 3개입니다. 자, 비전 AI 로보틱스. 딱 요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CMS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 비전, AI 알고리즘, 로보틱스. 쉽게 말씀드려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올인원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CM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빅테크의 최종 목표는 어디?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사이에 저와 함께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테슬라. 뭐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우리 전기차 회사 아니야. 우리 옵티머스의 가치가 우리 테슬라의 80%를 차지할 거야 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로봇 회사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똑같은 표를 말씀드렸어요. 자, 쇼텀 5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매뉴팩처러 섹터. 쉽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미디어입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롱텀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게 홈이에요. 홈.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뭐죠, 여러분들? 중국은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굉장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빨리 기술력 높여가지고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포커스는 맞춰야 되는 거 이거죠, 여러분들. 자, CMS 쿠팡 자동화 투자, 노란봉투부 통과의 상승. 이게 저와 함께 만나지 못했던 지난 한 주 동안에 CMS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쿠팡. 쿠팡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물류 로보틱스 진행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원탑이죠. 그죠? 원탑입니다, 원탑.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의 로보틱스를 공급을 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 산업별 넘버원 고객사 레퍼런스. 여기에 당당하게 뭐가 있냐? 쿠팡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쿠팡 이야기 나오면서 CMS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발생이 되니까 CMS, 클로버스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로봇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올리는 상황들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2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 CMS, 지난주와 동일한 종목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지난주에 관심이 있어서 붙든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수익이 나 있으세요.
수익이 나 있으시니까 여기다 조금 더 욕심을 한번 우리가 좀 부려보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률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메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은근히 바닥에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반도체 종목들, 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팹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운드리 팹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전에 나왔던 이슈가 삼성과 애플의 협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투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반도체 소부장 주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은근히 여러분들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5만 주, 어제도 2만 주,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물량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물량들 자체가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인 건지는 조금 더 우리가 판단을 내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평가들 자체는 조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만 볼 거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5일선하고 2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뭐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고점, 여기서 고점, 여기서 고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들. 그리고 돌파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돌파된 이후에 자, 이 종목이 얼마나 날고 기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가면 내 종목은 아닌 거고 이 돌파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구간에서에 대한 뭐예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을 때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첫 번째 시메스, 두 번째 두산 테스나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시메스와 두산 테스나 제시를 해드렸는데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혹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자료집 관련해서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자료집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